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엘리어트 웨이브 상승 3파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나올까요? 자, 기존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돌파 피보나치 목표치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어트 웨이브를 잠깐 소개하면 랄프 넬슨 엘리어트 이분이 만든 건데요.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르내린다. 이 웨이브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한 분들이 많은데, 이 랄프 넬슨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로 이제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예측하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승을 할 때 1파, 조정파 2파, 다시 또 상승 3파, 조정파 이렇게 올라가고요. 올라갈 때는 요런 파형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정은 또 웨이브 A, 웨이브 B, 웨이브 C 요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5파까지 어떤 상승파 등이 가장 핵심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쭉 하락을 하다가 1파가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서 이 조정파동, 그 다음에 3파. 그래서 엘리어트 웨이브 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핵심이 보면, 2파가 이제 조정파동이랬잖아요. 그러니까 2파가 may not retrace beyond the beginning of wave. 1파가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하락 이후에 이제 1파가 나타났을 때 그게 1파로 되려고 하면 반드시 조정파동이 1파의 시작점을 깨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계속 상승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승 파동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조정 파동, 가격 조정을 심하게 하면 안 된다. 요걸 좀 비슷한 예로 이제 피보나치로 따지면 제가 이제 48,000원을 안 깨면 참 좋다는 말이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1월달에 이게 깨지면서 그 당시에 그곳은 이런 엘리어트 파동보다도 숏스퀴즈 관련되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깨지니까 지금 1월달 숏스퀴즈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들은 좀 무산되는 어떤 분위기로 이제 가격 조정이 이후에 이제 42,000원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1파에서 이제 2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1파의 시작점은 반드시 깨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뒤에 이제 뭐 5파도 있는데요. 이제 3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 웨이브 3라고 하는 말은 cannot be the shortest compared to wave. 그러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중에서 3파가 가장 짧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3파가 가장 길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에서 못 잡았다 할 때 이제 피보나치,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을 좀 적용을 하면, 이거는 뭐 개별 종목에는 좀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뭐 시장이라든지 대형주에다가 이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HLB도 시가총액으로는 뭐 코스닥에서는 대형주니까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파를 놓친 분들이 2파 조정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3파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3파가 가장 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이거 뭐 3파를 노려가지고 2파에 뭐 사라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3파가 나오느냐 여부, 그게 1월달 기준으로 이제 진짜 48,000원 위에서 견조하게 흐름이 나오면 이게 숏스퀴즈가 나와도 3파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2파가 48,000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라인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이제 아무리 못해도 4만원까지는 지켜야 된다.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이제 1파, 2파의 이 흐름 자체가 뭐 좀 약해지는 어떤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세게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어떤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걸 잘 참조를 해보시면 요 한 48,000원 이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가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가는 라인이 나오는데, 요 1월 4일에 이 연봉이 나오면서 요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요때까지 11월 말까지는 지켰어요. 장중에 이렇게 내려왔더라도 종가상으로는 지키면서 1월달 초의 분위기도 가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탈했다가 이제 살짝 페일 관련되는 부분을 만들어냈다 다시 밀려버렸죠.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48,000원 라인에서는 이 부분들이 훼손되었습니다만 4만원 라인 조금 약화된 부분입니다만 추세가 깨지지 않는 요 윗단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38을 만약에 만들어내면 이 목표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올라갈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돌파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잘 보시게 되면 여기 어떤 고가 그러니까 35,000원 라인이에요. 저 부분들을 이제 거래량을 실어서 이렇게 12월 14일에 올렸거든요. 요때 이제 목표가 계산하는 거는 이 돌파가 대비해서 더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대충 한 7만원 정도가 나오죠. 그냥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통 계산합니다. 이거는 HLB 뿐만 아니라 종목에서 보통 이제 돌파가 나타나면 한 뭐 늦어도 한 6개월 정도 보고 더블 정도가 나온다. 물론 이제 펀더멘탈 분석도 해야 되겠죠. 이게 돌파하는 이유가 뭐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서비스라든지 뭐 M&A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이제 합해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뭐 날아가는 경우 대부분 이런 거고요. 이런 어떤 방법들은 미국에서는 1960년도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 지금도 이제 윌리엄 오닐 같은 분들이 월가에서 많이 구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수익률 대회 같은 데 가면 이런 종목을 많이 매매로도 씁니다. 왜냐면 가장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손절면에 있죠. 돌파가 실패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 한 3만 뭐 한 3,000원대 정도 여기가 이제 이탈되면 돌파가 실패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뒤로 보면 이제 돌파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뭐 한 5, 6월까지는 이제 이렇게 나타난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이 깨지기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피보나치 라인에서는 이제 제가 48,000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라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있을 때 가장 강한데 이 강한 가격은 이제 아직 안 되었고 그러니까 이탈을 해버렸고 근데 이제 4만원까지는 이제 안 내려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도는 거잖아요. 이제 요런 어떤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피보나치로 이제 목표가 계산하는 거를 월봉 기준으로 한번 이제 살펴봐 드리면 요 이제 수정 주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2019년도에 하셨던 분은 저게 이제 뭐 10몇만 원이겠죠. 그래서 85,000원대하고 이제 25,000원대 이 부분을 집어넣으면 목표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43,000원대, 뭐 55,000원대, 73,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파로의 그 목표가 7만원대하고 이제 이 80% 반등. 이 말은 뭐냐면 2019년도에 이 고가 여기서 물리신 분도 그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목표가 이렇게 무방에 이렇게 쭉 한번 올려보라니까 8만원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밑단에서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 몰빵을 만약 했다. 이러면 그 가격이 가려면 이 7만원이 넘어가야 이제 뭐 돌파를 한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반등만 한다면 43,000원. 요 구간은 넘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55,000원 1월달에 54,000원까지 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제 지지가 그래서 48,000원대 이제 지지가 좀 안 됐던 게 사실 굉장히 급하게 갈 때는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숏커버링 숏스퀴즈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이제 1월달에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세적인 이제 흐름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제 계산하면 이제 목표치는 뭐 어디까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면 돌파는 7만원. 예, 피보나치 월봉 라인에서 반등치가 44,000원, 뭐 55,000원, 7만 얼마. 그래서 55,000원 요 라인에서 요 부근에서 이제 그 못 가고 이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도 이제 이 라인에는 치열하다는 거를 뭐 알 수는 있습니다. 예, 5만 이 중반 라인이 일봉상에서도 그런 라인이고 월봉상에서도 보면 이제 이전에 다 고가들이잖아요. 2020년도, 2021년, 2022년 다 이제 나름 그 해 연도의 고가 윗꼬리에 있는 영역이니까 이게 돌파를 넣으면 이제 거래량이 그 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폭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규 매수와 이 숏
스키즈가 나와버리면 거래량이 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공매도 입장에서의 손절매니까 공매도 잔고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거래가 이렇게 폭발해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1월 달에는 좀 뭐 안 되는 분위기였고, 그러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 앞서 제가 아까 전에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2파동이 이렇게 가고 3파동이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3파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저점 부분이 절대로 깨지지 않아야 되고, 여기가 만약에 안 깨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 구간대에 한 1.6배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엘리어트 파동을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뭐 추가로 더 가는 것도 있는데, 그냥 진양곤 회장이 이제 이렇게 기업 가치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든 기업 가치라면 보통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할인해 가지고 반영을 단기적으로 하니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나중에는 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올해만 놓고 만약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한 6월 이내의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저는 이제 27,000 여기를 잡지 않고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기 가격을 그냥 뺀다고 보면 됩니다. 한 31,650원. 예, 그러면 계산을 이제 뭐 54,400원에서 이 31,650원 요걸 뭐 대충 빼면 한 22,000 뭐 이렇게 750원인가 요 정도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올랐던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거에다가 이제 한 160%를 계산하면, 요 뭐 계산기로 이제 이렇게 얹어 보는 거죠. 그러면 22,750원에다가 요걸 이제 160%를 얹어주면 요게 이제 한 36,4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뭐 나중에 이제 뭐 매출이 이래 되고 영업이익이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뭐 PR을 곱해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지금으로 뭐 할인해가 계산하는 방법이 뭐 DCR 쪽에는 뭐 그렇게 하는데, 뭐 바이오 쪽에서는 그렇게 N 뭐 PV 계산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차트식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저점이 되잖아요. 여기 42,000원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저점이라고 계산해 보면 여기도 보면 한 78,000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파로가 7만원, 그 월봉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을 했을 때 제일 윗단 가격이 한 7만원대 중반, 그 다음에 그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해도 한 7만. 요게 이제 일단은 가장 이제 그 뭐 목표가로 계산해 보면 나오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게 요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정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파동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상반기에 이런 파동이 안 나오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죠? 작년도에 이제 제가 2022년도 말에 그 저희 회원님들하고는 이야기할 때는 요런 파동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파동이 안 나왔으니까. 올라갔다가 꺾이고 올라갔다가 꺾이니까 안 나오니까 그냥 3만원대의 어떤 저점을 잡고 한 5만원대를 이제 그냥 이전에 어떤 고가로 생각해서 목표를 잡아드렸는데, 이게 이제 11월달 12월달 이렇게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요 파동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렇게 계산하면 그때보다 윗단에 게 있습니다만 본래 이제 5만원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뭐 분할 매도를 일정 부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보유 물량에 대해서 이제 뭘 하냐면 그러니까 3파가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3파가 나오려면 여기서 안 깨지고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가장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가로서 안 깨지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54,400원이 넘어가느냐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파가 길려고 하면 1파의 고점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뭐 1월달, 2월달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게 넘어갈 수도,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펀더멘탈하고 계산해 보면 1월 말 이제 2월 달에 이제 항서제약의 캄릴주막 관련해서 FDA의 EIR 그 보고서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 잔고가 이제 좀 더 줄면서 쇼커버링과 신규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흐름들을 이제 1월 말 2월 달에 만들어내어서 뭐 이 흐름을 넘어가면 이제 이게 3파가 진행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구간이 이탈이 안 돼야 되고, 가격 라인에서는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만원으로 가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 이 42,000원을 안 깨면서 그 올라가는 흐름들을 유지하면서 결국 이제 이 고점들을 어떻게 강하게, 거래는 반드시 있어야 된댔잖아요. 거래가 있어야 올라가고, 그 거래는 신규 매수 거래와 그 다음에 이제 커버링 관련되는 물량이 아직도 잔고가 460만 주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올리는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부분은 승인에 대한 어떤 확률 자체는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회사가 이야기하는 것들만 팩트대로만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차트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 흐름들이 나타나는지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남은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제 뭐 주간 단위 계속 살펴보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뭐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카톡방에서도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